하지 말자니까. 한 바퀴 더. 현대수소전기차. 네, 오늘 뉴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조국 전 법무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오늘 열렸습니다. 이번 사건이 불거진 뒤 처음으로 언론 앞에 모습을 나타낸 정경심 교수는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한 뒤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영장 심사를 마친 정 교수는 현재 구치소에서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첫 소식 김기태 기자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오늘 오전 10시 10분쯤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습니다. 이번 수사가 시작된 이후 처음 공식적인 자리에서 언론에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회색 정장 차림의 정 교수는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인 채 취재진의 질문에 짧게 대답했습니다. 국민 앞에 서셨는데 심경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오전 11시부터 시작된 정 교수의 영장 심사는 7시간 가까이 진행돼 오후 5시 50분쯤에서야 끝났습니다. 영장 심사는 오전엔 입시비리 관련 혐의를, 오후엔 사모펀드와 증거인멸 관련 혐의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의 혐의가 가볍지 않다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고 정 교수 측은 검찰이 적용한 11가지 혐의를 모두 부인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영장 기재 범죄 사실이라는 것 전체가 다 사실이 과장이거나 왜곡이거나 잘못된 법률 적용이거나 하기 때문에 어느 거 하나 우리가 다 인정한 것은 없죠. 영장 심사를 마친 뒤 정 교수는 출석 때와 달리 오른쪽 눈에 안대를 착용하고 법정을 빠져나와 아무 말 없이 서울구치소로 향했습니다. 교수님, 충분히 하셨습니까? 교수님 건강 상태는 좀 괜찮으신가요?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의 주요 분수령이 될 정 교수의 구속 여부는 오늘 밤 또는 내일 새벽 결정됩니다. SBS 김기태입니다. 네, 들으신 대로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럼 법원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자, 안상우 기자, 오늘 영장 심사 시간이 꽤 걸렸는데 그만큼 양쪽의 공방이 치열했던 거겠죠? 네,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는 오전 11시부터 시작이 됐는데 휴식 시간을 포함해서 7시간 동안이나 마라톤 심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길어지자 영장 심사를 맡은 송경호 부장판사는 정 교수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2차례 휴정하기도 했습니다. 딸의 입시비리 관련 혐의에 대해서 가장 오랜 시간 동안 오늘 심사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검찰은 정 교수가 입시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민정수석 배우자 신분으로 기업 인수합병 세력에 가담해 불법 이득을 도모했다며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정 교수 측은 사모펀드 관련 의혹은 애초부터 범죄가 성립하지 않았고 입시비리 의혹도 어디까지가 허위 스펙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없는 상황에서 덮어놓고 구속 수사가 이뤄지는 건 부당하다며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 밤 10시 반을 이제 막 지났는데 법원의 판단 언제쯤 알 수 있을까요? 네, 정 교수는 지금 서울구치소에서 영장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례를 살펴보면 국정농단 사건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오전부터 영장 심사가 시작돼 오후 6시쯤 끝이 났는데 당시 이 부회장의 심사 결과는 새벽 5시가 넘어서 나왔습니다. 두 사건의 내용이 달라서 단순하게 비교를 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정 교수의 경우에도 혐의 내용이 11가지가 될 정도로 많고 검찰과 정 교수 측의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상황이어서 내일 새벽이나 돼야 결과가 나올 것이란 전망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검찰과 법원 청사가 있는 서울 서초동에선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는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정경심 교수의 구속을 반대하는 사람들과 또 구속을 촉구하는 사람들이 각각 모여 있는 겁니다. 이들은 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집회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전현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서문 앞에서 서울 성모병원 사거리 방향 5개 차선이 모두 촛불을 든 집회 참가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저마다 정경심 교수 힘내세요, 무사 귀환 기원합니다 같은 응원 메시지를 들고 구속 반대를 외쳤습니다.
검찰개혁과 조국 수호를 외치며 서초동 집회를 주도해왔던 사법적폐청산 범국민 시민연대는 오늘 밤 9시부터 정경심 응원문화제를 열고 정 교수의 구속영장 기각을 촉구했습니다. 참가자들이 한 명씩 나와 영장 기각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필리버스터 형식으로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경심 교수님은 무사히 귀가하실 겁니다. 앞서 저녁 6시부터는 촛불 집회 장소 400m 옆에서 자유연대 등 보수단체 회원들이 정 교수 영장 발부를 촉구하는 맞불 집회를 열었습니다. 정경심 구속! 정경심 구속! 조국 구속! 문재인 탄핵! 두 진영은 정 교수의 구속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집회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집회가 열리는 서초동 일대에 최대 50여 개 경찰 부대를 배치해 양측 간 충돌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SBS 전연남입니다. 오늘 열린 영장 심사에선 검찰과 정경심 교수 측이 WFM 주식 매입 경위를 두고 치열하게 다툰 걸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이 주식을 차명으로 사들였다면서 특히 주식을 매입한 날 조국 전 장관의 계좌에서 정 교수 측으로 돈이 이체된 정황도 제시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박원경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검찰이 정경심 교수에 대해 적용한 혐의 중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취득과 범죄 수익 은닉 혐의가 있습니다. 지난해 1월 말 WFM의 미공개 정보를 입수해 주식 12만 주가량을 동생과 차명으로 매수한 뒤 동생 집에 주식 실물로 보관해 왔다는 내용입니다. 검찰은 오늘 영장 심사 때 이 주식 매입 자금 출처를 설명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정경심 교수 측이 주식을 매입한 날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장관의 계좌에서 정 교수 측으로 돈이 이체된 정황도 공개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정 교수 측이 해당 주식을 장외에서 당시 시세보다 2억 원가량 싸게 샀다는 정황도 제시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SBS가 조 전 장관에게 해당 주식 매입과 계좌 이체 사실 여부 등을 묻자 조 전 장관은 자신은 WFM 주식을 매입한 적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조 전 장관의 계좌를 관리하며 스스로 돈을 이체한 건지 아니면 조 전 장관이 부인의 요청을 받고 자금을 보내준 건지 확인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또 정 교수가 조 전 장관의 오촌 조카 등과 주식 매입과 WFM의 목표 주가 등을 언급하는 내용의 통화 녹음 파일도 공개하면서 정 교수가 해당 주식을 차명으로 소유한 증거라고 강조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SBS 박원경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금강산 관광 사업을 남측과 함께한 건 잘못된 일이라며 아버지인 김정일 위원장 시대의 결정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쁘다며 금강산에 있는 남측 시설을 모두 철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먼저 김혜영 기자입니다. 북한 노동신문이 공개한 김정은 위원장의 금강산 현지 지도 모습입니다. 손쉽게 관광지를 내주고 앉아서 득을 보려 했다. 땅이 아깝다라는 말로 질타를 시작한 김 위원장은 금강산 개발 관련 선임자들의 의존 정책이 잘못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아버지 김정일 위원장 시절 시작된 금강산 관광 사업을 정면으로 비판한 겁니다.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너저런 남측 시설들을 남측의 관계 부문과 합의해서 싹 드러내도록 하고 금강산이 남북의 공유물이라는 인식도 잘못이라는 김 위원장은 금강산 관광지구 총개발 계획을 지시했습니다. 금강산의 고성항지구와 비로봉지구, 해금강지구, 체육문화지구 등 모두 4개의 관광문화지구를 3, 4단계별로 만들라는 겁니다. 독자적인 금강산 개발 구상을 밝힌 것으로 남북협력 사업을 대북제재의 틀 안에서만 추진하려는 우리 정부에 불만을 표시한 걸로 보입니다. 유엔 제재하에서 남북 경협의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고 기존의 남북 경협의 틀을 모두 철회하고 자력경쟁 기치하에 북한이 관광 사업을 주도하겠다. 김 위원장의 남측 시설물 철거 지시는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을 우선 정상화한다는 지난해 평양 공동선언의 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SBS 김혜영입니다. 네, 지난 1998년 11월 유람선 금강호의 출항과 함께 시작됐던 금강산 관광은 2008년 관광객
박왕자 씨 피격 사건으로 중단됐습니다. 그 이후 지금까지 한 10년 넘게 주요 시설물들이 계속 북쪽에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한국관광공사 소유인 문화회관, 또 현대아산이 직접 투자했던 해금강 호텔, 금강산 옥류관 말고도 민간인 소유의 골프장, 노래방, 펜션 같은 시설들이 이번에 철거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김정은 위원장의 이런 발언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어떤 생각인지 계속해서 김하영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남측 자산의 철거라는 김정은 위원장의 전례 없는 압박에 정부는 직접 대응을 삼갔습니다. 북한 당국의 공식 발표가 아니라 관영 매체를 통해 보도된 사안인 만큼 의도 파악이 먼저라는 겁니다. 구체적인 저거를 확인을 좀 해보고 통일부 차원에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정확하게 맥락이나 그러면서 대화의 공을 북한에 넘겼습니다. 김 위원장이 남측과 합의해 철거하라고 지시했으니 국민의 재산권을 지키고 남북 합의 정신,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해 당국 간 협의는 북한이 요청만 하면 언제든 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문제는 북한과의 협의에서 정부가 내놓을 카드가 마땅치 않다는 점입니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여전한 데다 철거 대상으로 거론되는 시설들은 북한이 이미 몰수나 동결 조치를 한 곳으로 그동안 관광공사나 민간기업 등이 전혀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했습니다. 금강산 관광 재개를 준비해왔던 현대아산 측은 말을 아꼈지만 당혹스럽다는 입장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청와대는 남측과의 합의라는 철거 조건에 주목한다면서 북미 협상에 진척이 없는 상황에서 남북 간 협의를 계기로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다는 기대를 내비쳤습니다. SBS 김하영입니다. 네, 안전식 북한 전문 기자와 이 내용 조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좀 어떻게든 계속 잘해보려고 하는데 북한은 왜 이렇게 우리한테 불만이 많은 건가요? 이 금강산 관광이요. 지난해 9월 남북 정상선언 거기에서도 언급이 있었고요. 김정은 위원장이 올해 신년사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그만큼 북한의 관심 사안이라는 얘기인데 기다려도 될 전망이 보이지 않더라. 이게 북한 생각 같아요. 남한한테는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라는 이제 판단을 내는 것 같은데 근데 사실은요. 이게 비핵화 협상이 진전이 돼서 제재가 완화될 여지가 생기면 풀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핵 협상이 진전이 안 돼서 이게 진전이 없는 건데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을 설득해서라도 제재 완화시켜서 관광 재개할 방법을 찾아라라고 지금 우리를 압박하고 있는 겁니다. 이 최근 상황과 연계해서 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북미 협상 결렬됐잖아요.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백두산 올라가서 새로운 결심 시사하고 있습니다. 즉 당분간은 대외 관계 개선의 전망이 잘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자력 경쟁과 독자 노선 이걸 강조하는 상황에서 이번 조치가 나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사실 금강산은 그동안 어떤 남북경제 협력의 상징처럼 꼽혀왔던 건데 김정은 위원장한테는 이 금강산이 좀 얼마나 중요한 건가요? 지금 북한이요, 이 금강산하고 원산 갈마 관광지구 그리고 마식령 스키장 이 세 곳을 묶어서 국제 관광지구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곳 가운데 특히 이 원산 갈마 관광지구하고 마식령 스키장은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 생긴 겁니다. 그만큼 이제 관심이 높을 텐데 이 세 축 가운데 금강산이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북한 독자적으로라도 해보겠다 이런 의미로 볼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런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북한이 이 지역을 이렇게까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미국이 북미 협상 진전시키려면 이 지역 개발이 가능하도록 제재 완화해라 이런 메시지를 미국에 보내고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이 오늘 선임자들의 정책이 잘못됐다 이런 말도 했어요. 이거는 아버지인 김정일 위원장을 비판한 거 아닙니까? 금강산 관광 시작한 게 이제 김정일 시대니까 그러니까요. 아버지 시대의 정책을 비판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이제 아버지를 작심하고 비판한 거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그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대답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북한이란 체제의 특성에서는요. 권력의 정통성이라는 게 우리처럼 국민의 지지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백두혈통, 즉 김일성, 김정일의 핏줄이냐 여기에서 권력의 정통성이 나옵니다. 이렇게 본다면 김정은 위원장이 김일성이나 김정일을 부정하는 순간 자신의 권력의 정통성 자체가 사라지거든요. 즉 아버지를 부정하는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즉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 언급은 아버지와는 좀 다른 정치적인 색깔을 강화하겠다 이런 정도의 언급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여야겠네요. 안전식 북한 전문 기자였습니다. 비서를 성추행하고 가사 도우미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준기 전 동부그룹 회장이
2년여 만에 귀국해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김 전 회장은 동의하에 이루어진 일이었다면서 범죄 혐의를 부인하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정성진 기자입니다. 김준기 전 동부그룹 회장이 오늘 새벽 미국에서 귀국한 직후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2016년 가사 도우미를 성폭행하고 이듬해 초 여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지만 2년 3개월간 미국에 머물며 건강상 이유를 들어 귀국하지 않았습니다. 김 전 회장은 무리를 일으켜 송구하다면서도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혐의 인정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조사 과정에서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비서와 가사 도우미는 피해 장면을 찍은 동영상과 성희롱 발언을 녹음해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나이 먹고 이제 더 부드럽게 굴 줄 알아야지. 김 전 회장 측은 모두 합의한 관계였다는 입장입니다. 김 전 회장 측 변호인은 김 전 회장이 고소 자체에 황당해한다며 확실한 반증 자료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치료를 받기 위해 해외에 머물렀을 뿐 경찰 조사를 피한 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김 전 회장 측이 올해 초까지 피해 여성과 합의를 시도한 정황을 포착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김 전 회장의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SBS 정성진입니다. 네, 마약을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CJ그룹의 장남 이선호 씨가 구속 수감된 이후 지금까지 주말을 빼고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변호인을 만나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거의 매일 변호사를 접견하면서 사실상 휴식 시간처럼 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정현 기자입니다. 지난달 4일 저녁 직접 검찰청사를 찾아가 이른바 셀프 구속을 자처했던 CJ그룹 장남 이선호 씨. 영장실질심사도 참석하지 않은 끝에 구속됐습니다. SBS가 바른미래당 최이배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이 씨의 변호인 접견 기록입니다. 이 씨가 검찰에 자진 출석한 9월 4일과 자료 마지막 날인 10월 11일을 제외하곤 평일 모두 변호인을 접견했습니다. 구금 기간 38일 가운데 평일 24일 내내 하루 한두 번씩 모두 31번 변호인을 만났습니다. 주말과 공휴일엔 변호인 접견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하루도 빠짐없이 변호인을 만난 겁니다. 칸막이가 없는 그런 변호인 접견실에서 시간도 제한 없이 그렇게 주어지기 때문에 수감자들한테는 일종의 휴식 시간이 되는 것이죠. 이 씨가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점을 고려하면 이른바 황제 접견으로 봐야 한다는 비판이 나오자 법무부는 법률적으로 방어권 행사를 위한 변호인 접견은 시간과 횟수 제한이 없다면서 이 씨에게 기관장 허가가 필요한 휴일 접견은 허락한 적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내일 열립니다. SBS 고정현입니다. 택시기사들이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를 퇴출시켜달라며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정부가 중재해서 석 달 전에 상생 방안을 내놨었는데 갈등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유덕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온갖 법률 위반하는 소카 타다 즉시 퇴출하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 4차선 도로를 택시기사들이 빼곡히 메웠습니다. 주최 측 추산 15,000여 명의 기사들은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를 금지시켜달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생태를 이를 위기에 놓인 우리 택시 종사자들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정부 중재 아래 지난 7월 상생 방안을 마련한 뒤 한동안 잠잠했던 집단 반발이 다시 시작된 겁니다. 발단은 타다 측이 제공했습니다. 기존 택시와 공존하면서 IT 플랫폼을 이용한 운송 서비스도 활성화하기 위해 상생 법안 마련을 협의 중이었는데 타다 측이 불만을 토로한 겁니다. 특히 내년에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차량도 10,000대로 늘리겠다는 공격적인 계획을 내놓자 택시업계가 위협을 느꼈습니다. 국토부가 경고에 나서자 타다 측은 증차 계획을 연말까지 미루며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이지만 지금 추진 중인 정부 법안으로는 상생과 공존이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집회에서 택시업계는 타다 운영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내놓을 것을 국회에 촉구했습니다. 일부 국회의원들이 참가해 타다 운영을 엄격히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업계의 양보 없는 생존 경쟁에 어렵게 합의된 상생 방안이 자칫 물거품이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SBS 유덕기입니다. 가을철 멧돼지의 도심 출몰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경기도 광주에 멧돼지 한 마리가 나타났는데 이중으로 된 강화 유리를 깨고 마트 안으로 돌진했습니다. 정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멧돼지가 횡단보도를 가로질러 순식간에 한 마트로 돌진합니다. 두 겹으로 된 강화 유리를 박살내고 마트 안으로 들어간 뒤 에스컬레이터까지 들이받고서야 멈춰선 멧돼지. 당황한 듯 곧바로 왔던 길을 되짚어 달아납니다. 어제 오후 4시 20분쯤 경기도 광주시의 한 마트에 야생 멧돼지 한 마리가 들이닥쳤습니다. 멧돼지가 1m만 옆으로 달려왔어도 매장 안으로 그대로 돌진해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차가 와서 들이받은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얼른 달려와 보니까 돼지가 이렇게 도망가는 뒷모습만 봤어요. 강화 유리를 깰 정도의 짐승이 돌아다니는 저뿐만 아니고 누구라도 좀 불안한 마음이 들죠. 10분만 늦게 나타났어도 마트 200m 옆 중학교 하교 시간과 겹쳐 학생들과 마주칠 뻔했습니다. 경찰과 소방, 포획단 등 20여 명이 1시간 반 동안 수색했지만 문제의 멧돼지를 찾지 못했습니다. 인근 야산으로 달아난 걸로 추정되는데 멧돼지는 시속 35km로 달릴 수 있는 데다 후각과 청각까지 예민해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게 되면 소리를 지르고 가고 사이렌을 울리다 보면 돼지가 도망가죠. 도망가다 보면 저희 엽사들이 갔을 때는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서울 송파구청 역시 어제 엽사 8명 등 20여 명을 동원했지만 잡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사후 포획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서식지 근처에서 먹이로 유인하거나 포획 그물을 활용하는 등 선제적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SBS 정준호입니다. 정부가 연초나 관련형이 아닌 액상 형태로 된 전자담배는 사용을 중단하라고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폐질환 의심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 자세한 내용 남주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수증기가 많이 발생하고 냄새는 거의 나지 않습니다. 냄새 같은 거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계기로 좀 많이 좀 붐이 일지 않았나 좀 싶거든요. 발암물질이 기존 담배보다 적다고 알려져 인기를 끌었는데 최근 폐질환 유발 가능성이 제기돼 안전성 우려가 커졌습니다. 미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와 관련된 피해 손상 사례가 1,479건, 사망자는 33명에 이르렀고 최근 국내에서도 피해 손상 의심 환자가 1명 나왔습니다. 지난달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자제를 촉구했던 정부가 사용을 중단하라며 강도를 높였습니다. 아직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아 법적 규제에 나설 근거가 없지만 사실상 사용 금지에 해당하는 경고입니다. 유해 성분 분석을 11월까지 완료하고 인체 유해성 연구는 신속히 추진하여 제품의 해수, 판매 금지 등을 위한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특히 액상형 전자담배는 청소년 흡연 확대의 주범으로 지목받아 왔습니다. 정부는 가향물질 첨가를 단계적으로 금지하고 해외 직구 등 니코틴액 수입 통관도 강화합니다. 새로운 맛을 넣고 가양하고 사실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거거든요. 향을 넣고 이런 게. 우리나라는 그런 거 제대로 관리를 안 하죠. 전자담배 업체 줄랩스 코리아는 미국에서 문제가 된 THC와 비타민 E 아세테이트 성분은 들어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SBS 남주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국회 시정연설에서 공정을 위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대입 정시 비중을 높이는 안을 제시했는데요. 모레 금요일엔 교육을 주제로 관계장관 회의를 직접 주재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사회 공정과제와 관련해 반부패 협의회를 엽니다. 전병남 기자가 의미를 분석했습니다. 국회 시정연설에서 공정을 화두로 삼았던 문재인 대통령은 교육 문제에 대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민들께서 가장 가슴 아파하는 것이 교육에서의 불공정입니다. 그 대안으로 정시 비중 상향과 고교 서열화 해소 같은 입시 제도 개편을 꺼내들었습니다. 교육부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대통령은 당장 모레 교육관계 장관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교육을 주제로 장관 회의를 주재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오는 31일엔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 협의회를 주재합니다. 안건은 전관 예우 금지, 금융분야 공공성 제고, 그리고 공공기관 채용 공정성 강화입니다. 이 회의엔 윤석열 검찰총장도 참석합니다.
교육과 반부패, 조국 사태가 불러온 공정 이슈를 사회 전반의 개혁 과제로 확장하는 데 대통령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모양새입니다. 제도에 내재된 합법적인 불공정과 특권까지 근본적으로 바꿔내자는 것이었습니다. 경제뿐 아니라 사회, 교육, 문화 전반에서 공정이 새롭게 구축되어야 합니다. 공정을 화두로 대통령이 직접 사회개혁을 주도하려는 데에는 조국 정국에서 벗어나 돌아선 중도층을 되찾아오려는 의도도 있는 걸로 보입니다. SBS 전병남입니다. 서울 관악구 인헌고의 일부 학생들이 그동안 교사로부터 편향된 정치 사상을 강요받아 왔다며 교육청에 감사를 요청했습니다. 학생들 기자회견 자리엔 보수단체 회원 수백 명이 가세했습니다. 박찬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인헌고등학교 학생소 연합 학생들이 학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여태껏 학생들은 그동안 묵인했던 수많은 사상주의 교육에 무참히 노출되어 왔습니다. 학생들은 교사들이 마라톤 대회에서 반일 감정을 부추기는 문구 작성을 강요했고 교사가 원하지 않는 대답을 하는 학생에게는 일배 낙인을 찍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수많은 학생들 앞에서 그 친구에게 너 일배니? 라고 모욕을. 학생수연합은 전교생 530여 명 가운데 40명 정도가 가입한 동아리입니다. 이들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학생들의 반발도 곳곳에서 터져나왔습니다. 학생들의 기자회견에 보수 성향 단체 회원 수백 명이 가세해 전교조가 정치 편향 교육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학교 측은 사상주의 교육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보편적 가치 교육을 지향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다양한 생각을 존중하는 교육 본연의 목적에 충실히 하고 있고 학생들이 학교의 정치 편향 교육 실태를 감사해달라고 요청한 데 대해 교육청은 진상 조사를 벌인 뒤 감사 전환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SBS 박찬범입니다. 전국의 산들이 1년 중에 가장 화려한 색으로 물들었습니다. 내일도 전형적인 가을 날씨에 미세먼지 걱정도 없겠습니다. 갈수록 날은 쌀쌀해지겠는데요. 특히 주말이 되면 서울의 아침 기온이 다시 한 자릿수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동해안과 남해안 지역은 한 차례 비 예보가 있습니다. 영동과 영남 해안 지역은 20에서 60mm,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최고 30mm 안팎의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밖의 지역은 구름만 많겠고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14도, 한낮 기온 23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해안가로는 점차 바람이 강해지겠고 제주와 전남 해안 지역의 비는 내일 낮이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의 비는 모레까지 이어지겠고요. 이후로는 대체로 무난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오늘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